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미교회 주인장 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최화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에 대학을 다니고 교사가 되어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저기 북사봉중학교에 교장을 역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성동교육지원청으로 왔다가 이번에 동부교육지원청으로 이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국장님 계시는 거죠? 네네. 네. 그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교육청 오셨잖아요. 네네. 교육청으로 오시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어떤 포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주로 이제 그 학교에서 아이들만 열심히 가르쳤는데 네. 조금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네. 교육청의 존재를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 학교가 발전하고 아이들을 더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랑 교육청이 같이 힘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를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활동을 통해서 학교를 조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교육청에 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 동기들하고 연락을 해서 줌으로 서로 미팅을 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연말 모임도 갖기로 약속을 했는데 국장님은 지금 이제 졸업하신 한참 되셨잖아요. 네네네. 동기분들하고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면서 어떤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시나요? 대학 동기들은 지금 카톡상에 같이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아주 친한 동기들은 지금 현재 교사로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끔 얼굴 뵈는 거 외에는 뭐 특별히 그 동기들 많이 만나고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 네. 주로 이제 그 교육에 관련된 분들, 그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장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청 직원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학교나 회사나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나 일반 기업체에서 위상이랄까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너무나 경제적인 부분,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리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중요한 가치들을 좀 놓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고령층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고 또 이분들의 고민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주변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두 정치권에 미루고 또 공무원들에게 미루고 또 학교 선생님에게 미루고 나는 좀 빠져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 문제 중에서 교육에만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의 학교 폭력 문제, 초등 저학년의 문해 능력 부족 문제, 교사들의 사기 저하 문제, 소득과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 출생률 하락에 대한 교대 사범들 인기 하락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교육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교가 잘못해서 혹은 선생님이 잘못해서 교육이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교육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또 아니면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러니까 대학생으로서 많은 걸 배우게 된 것은, 이 자신의 문제랑 또 이렇게 그 사회를 볼 수 있는 시선. 네. 아마 저희들 때가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좀 더 이렇게 사회를 볼 수 있는 그 눈들을 많이 키워왔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권위적인 사회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과 또 거기에 대한 고민과 방안을 많이 포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이 사회와 끈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 어려움이라든지 사회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전반적인 재반 조건과 환경들이 이게 충분히 이게 보장되거나 좋은 환경을 가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다 이렇게 사회는 사회적으로 교육은 교육적으로 사회 안전망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재 같은 말씀이시죠. 구성원들이 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흥크러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이제 정책을 세우게 되면 보통 정책이 어떤 지금까지 왔던 어떤 기조를 갖다가 생각해서 예측을 해서 그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잡고 또 법을 통과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예측 못한 예. 부분들도 또 있고. 다시 이제 교육 이야기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교육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진짜 저희가 교육학을 배울 때 교육은 교육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그런 건지 아니면은 교육이라는 어떤 학교라는 공간 자체를 행정의 교육 행정에서도 행정도 일반 행정이 있고 교육 행정이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행정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듯이 이 교육계라는 것을 좀 특수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여기에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덜 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뭐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지만 저도 잘 모르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교육학을 배웠을 때 예. 그 교육은 두 가지 측면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예. 하나는 교육 자체의 자기 본질적인 역할과 네. 또 교육의 어떤 사회적 역할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아무래도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이 이제 교육 활동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사람을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교육적 활동 부분들이 네. 사회가 어떤 정도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예. 진짜 좀 중산층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있으면서 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서는 네. 교육이 거기에 걸맞게 네.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네. 굉장히 이제 경쟁이 심하고 굉장히 이렇게 거칠어진 네. 그런 사회에서는 교육이 또 따라서 같이 거칠어지는 네. 그런 심화된 지금과 같은 사회 세상이네. 지금 같은 지금 그렇죠. 약간 경쟁이 엄청 격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게 뭐 입시 문제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입시와 연동해서 저는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 힘겨움 이것들이 네. 많이 투영이 돼서 네. 교육도 그렇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생활 지도만 보더라도 네. 실은 그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구성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거친 다툼이나 이런 게 많으면 네. 학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생활 지도 부분들이 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 굉장히 또 안정된 사회 나라에 가서 이제 뭐 캐나다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를 가보게 되면 사회가 안정된 만큼 교육도 안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런 우리가 겪는 그런 교육적 문제의 부분들이 상대로 적은. 예, 그래서 이게 사회랑 교육이 굉장히 밀집이 연관이 돼 있구나 하고 교육 자체적인 목표도 있지만 서로 연동돼서 움직이는구나라는 것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서울초 사건도 그렇고 선생님의 권위와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소위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졸업 학교를 물어보면서 하대한다든지 자식을 맡기면서 왕이 될 운명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선생님들 고충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까지 확대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까 사회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연관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 교사의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양면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앞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문제 거칠어진 경쟁 중심에 돈 중심의 어쨌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악착스럽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거의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삶의 철학 부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그런 돈을 버는 이런 지점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민주주의의 어떤 발달 속도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서구의 어떤 민주주의의 변화 과정을 연관을 시켜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전반적으로 개인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와 민주주의 부분들이 그동안 어떤 눌려왔던 지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분출이 되게 되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어떤 변화 과정에서 좀 더 그러니까 공공성이나 공동의 이익, 공동체 이익 부분에
흐름으로 가게 되게 되면 네. 조금 완화될 거라고 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렇게 거고.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거예요. 예상을. 그거는 뭐 예. 앞으로 사람들의 어떤 변화 발전을 생각하게 되면 속도가 더딜지더라도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의 자유들이 마음껏 발산이 됐을 때 오는 건강한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네네.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조금 모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갈 것이다. 예, 네. 자연스러운 건 아니고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에 인간의 의해서 끊임없는 노력에 노력으로 의해서, 이제 그렇게 갈 거고, 예. 학교 내에서 어떤 그 교육자들의 어떤 그런 처우라든지 어떤 스스로 높이는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민들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민주주의 속도, 사회 질이 올라간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 민주주의 변화 발전과 더불어 우리 내적인 노력 부분들, 네네. 그런 부분들이 하고, 지금은 이제 이런 서희초 사건이나 여러 가지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조금 제도적인 보완 부분들, 네. 많이 이제 법적인 보완 부분들 네네.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각 교육 주체가 네. 어떤 이렇게 서로 상황을 보면서 네.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같이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은 이건데요.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장애인의 재활, 고령화 이런 것들 다루는 채널인데 조금 있으면 은퇴하시잖아요.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이 꽤 중요해졌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요새는 디자인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그 준비를 예전부터 좀 많이 했었어요. 아, 예. 근데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그 측면이라기보다 예. 제가 이제 강동 송파에 교사 생활을 많이 하면서 네. 그 강동 송파에 근무하는 선배 선생님들이 그 곧바로 뭐 양수련의 양평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들이 좀 미리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따라서 배우면서 네. 좀 그런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네. 마무리를 전원에 가서 네. 거기서 텃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여행이나 하면서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노후 계획에 굉장히 큰 변화가 그 수명이 굉장히 이제 길어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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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네. 단순히 그냥 텃밭 뭐 여행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네. 좀 더 자기 삶을 질적으로 네. 잘 살아가야 되는, 제가 그 교육 쪽에서 굉장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네. 좀 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학교 교육, 특히 이제 혁신학교를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네. 혁신학교, 그러니까 혁신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지역에 이제 그 학생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네. 이렇게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네. 뒤에 이제 여행이나 뭐 이렇게 운동이나 예. 전원을 누리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재능과 이런 기부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여생에 대한 부분을 지으시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어쨌든 자기가 해왔던 것은 그 정년되면 거기서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제 생존의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서 네. 예를 들어 그냥 물론 뭐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교육 분야고 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중심에 놓고 하면서 다른 걸 하는 것이 네. 저의 어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네. 건강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좀 나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퇴임한 이후에 젊은 새로운 세대들이나 어떤 후배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방법 수준에서 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은 갈수록 멘토라든지 주변에 코치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혹시 멘토라든지 코치가 주변에 계신가요? 저도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저기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외로워지는구나 네. 걱정을 했는데 한편 이제 교장을 하고 또 이제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역량 있는 분도 많으시지만 인격적으로 되게 뛰어나신 분들을 곳곳에 네. 발견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계시면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거나 네. 아니면 같이 이렇게 어떤 그런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네네. 그런 모임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 하여튼 제 자신이 외롭지 않도록 네. 그 여러 둥지들을 네. 그 모임을 많이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옛날에는 막 여러 명 막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막 술자리 만들고 그런 자리였다면 지금은 한 뭐 두서너 명씩 해가지고 좀 편하게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에서 좀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모임을 해서 어떤 제 안정적인 삶을 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이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나이가 그런데 들어요. 네. 물론 이제 뭐 비슷한 또래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조금 이제 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안정적인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네. 어떤 부탁을 드리면 뭐 이렇게 쉽게 거절하시고 그런 형태는 아니고 네. 잘 몰랐던 분들도 네네. 이렇게 그 만남을 해주시고 음. 또 그동안 이제 만났던 분들 중에 이제 조금 멀어졌던 분들 중에 네네. 다시 연락을 해서 예, 예. 뭐 하여튼 사람 관계를 되게 중시해가지고 네. 지켜보는 것보다는 네.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해서 이렇게 조금 그런 만남들을 음. 하고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그 동부교육지원청에 이제 지난번 그 교육장님이셨던 김혜경 교육장님이 네. 계시는데 네.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가 계시는데 네네. 그런 분하고도 좀 네. 대화를 해서 예. 좀 가까이 시인이시잖아요, 시인. 예,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하여튼 저는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 단위에 여러 가지 이제 배움이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데 가서 또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넓히고 네. 근데 옛날만큼 막 만남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아요. 실은 혼자 있어도 잘 지낼 수 있는 잘 버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고독을 선택할 수 있는 예. 그래서 혼자 지내는 거와 네. 또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같이 어울리는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네. 거 하여튼 그 나이 듦에 대한 준비 때문에 네. 이제 혼자 고독도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교사 시절에 네. 장애인을 혹시 가르쳐 보시거나 담임을 맡아 보시거나 하신 경험 있으세요? 근데 실은 뭐 그 제가 있었던 시기에 교사 시절에는 특수학급이 있었는데 네. 특별하게 어렵다는 느낌은 약간 좀 다른 아이들이 네. 생각했는데 네. 이제 국사공중학교에서 이제 교장으로 갔을 때 네. 그때 특수반 아이들 중에 네. 정말 이렇게 그 보조기를 차용한 수준이 네. 정말 어려운 아이도 있었고 예.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막 힘든 아이가 네. 그 있었는데 네. 그 아이를 한 3년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그 진짜 그 특수학급 선생님들도 대단했고 그 따랐던 학생들도 되게 대단하고 하여튼 그 1학년 때와 다르게 3학년 때 졸업할 때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나가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뿌듯하셨겠네요. 선생님도 뿌듯하시고 교장 선생님도 뿌듯하시고 그때 하여튼 1학년 때 진짜 이 애를 감당을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했었는데 3학년 돼서 졸업하고 보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정말 그러니까 장애 아이라도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럼요. 저희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예.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도랑 확실히 느리긴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 부모로서 망각을 해버리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했고 그리고 걔 발달 속도에 맞는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돼가지고 충분히 애를 걔의 역량이 최대치까지 올릴 수 있다는 생각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경계성 지능을 가진 학생이나 이제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교사로서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 알게 되면서 학습의 속도 부분 같은 것들을 또 아이들 맞춤형 부분 나오면서
좀 더 천천히 차분하게 가게 되면 네. 변할 수 있다는 것들. 그 당시에 하여튼 특수학급의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하고 그 특수학급의 행사 중에 네. 일반 학생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 그게 네. 뭐 특별하게 막 그 애를 무조건 돕겠다 이런 개념보다 같이 지낸다는 네, 개념으로 네, 네. 했는데 그런 활동들도 되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었고 하여튼 아이들이 일정 정도 성장돼서 졸업한다는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양병원 생활을 제가 입원은 2년 그리고 통원을 2년 반 했습니다. 4년 반을 요양병원에 적을 두고 살았는데 네네. 어르신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네. 그 중에 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신데 네네.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예, 아무래도 예. 나이가 있으시니까. 예.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섞이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든지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신지요? 고령 남성들이 여성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지낼 수 있는 그래야 고독한 부분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이렇게 연배 많으신 분들이 같이 잘 어울리면 좋은데 네. 좀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정서적인 차이 부분들도 있고 또 네. 여성들은 편하게 그냥 작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네, 네. 남성들이 끼어들기 되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좀 네, 있고 네.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혼자 있는 부분 스스로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 더불어 이제 예를 들어 마을에 지금 현재 이제 저희 그 전원주택 시골에 네. 80대 어르신들, 70대 어르신들 네. 마을 회관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도움도 주고 네. 또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갖는 특징 중에 다들 자기 그뭐 일을 하나씩 다 큰 걸 하나 갖고 계셔요. 뭐 꽃을 키운다든지 뭐 농사를 지으신다든지 예. 그런 게 전 되게 의미 있었구나. 특히 이제 연세가 제일 많으신 89 정도 되신 어르신이 네. 그 꽃밭을 이렇게 키우시는 꽃밭이 나무를 키우시는데 네. 아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오래 되게 생명력도 길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대로 정도 가다 보면 네. 좁아들고 네. 이렇게 되게 노후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네. 그래서 혼자 지낼 수 있으면서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좋죠. 평생학습 그렇죠. 단어가 생각나네요. 예. 그거는 뭐 요즘도 되게 많이 하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수리 살고 있는데 네. 아까 동네 어르신도 있고 또 하나는 힐링 센터라 그래가지고 네. 운동이나 네.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그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가도 그냥 그 하루 그냥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그렇구나. 그리고 대구에 저희 어머님이 계신데 네. 지금 이제 86이신데 예. 어머니가 학교를 다니셔요. 아, 그것도 월요일에서 노인대학 뭐 이런 거. 노인 학교예요. 노인학교. 예. 근데 10시에 가셔가지고 한 4시에 마치는 건데 그거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조금 피곤할 때도 있다고 그러시긴 한데 저도 하여튼 그렇게 좀 필요하다니까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지 않고 같이 공부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뭐 그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저는 학원 경험도 했고 회사에서 교육 담당도 하고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이번에는 그전엔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교육의 세계에서 곧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중도장애라는 좀 특이한 상황 그리고 이제 아이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인생에서 어려운 계신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제 평생 그냥 힘든 부분들이 건강 부분이었었어요. 아, 예? 진짜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작고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되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병 치레를 많이 했어요. 그랬어요? 몸도 많이 약하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두통, 뭐 위장, 감기, 몸살, 뭐 두드러기, 뭐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되게 이제 좀 뭐 중학교 때까지 힘들었는데 대학 가서 조금씩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 운동하면서 그것도 이제 긴 마라톤은 아니고 좀 뛰는 예. 뛰고 예. 그 헬스 같은 거 하면서 예. 저희 몸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조금 예전보다 건강한 그런 형태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건강을 이렇게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먼저 많이 몸소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런 노력들은 정말 다른 거랑 뭐 비교할 왜 수가 꾸준히 이제 없죠. 노력했던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질문 한 2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삶과 권리가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6.25 군부독재를 넘어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온 선배 세대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거와는 사뭇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이 더 우선시되고 있고 그 정도가 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조금 넘어가는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일단 젊은 세대들을 탓하거나 어떤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라 어떤 서로를 이해하면서 지평을 좀 넓혀나가려고 그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기성세대들께서 어떤 좀 노력을 하셔야 될까요? 포용을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였기 때문에 아이들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수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아이들 문화를 알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거의 뭐 한 50대 정도 와서는 어렵더라. 워낙 속도도 빠르고. 근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의 문화라는 것은 기존의 그 세대들의 문화 토대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 연관성이 있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저희들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세대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은 그래 마음껏 누리라. 그러고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그런 누릴 수 있는 그 기반을 저희들 세대들이 만들었던 또 저희들이 누릴 수 있던 기반도 그 윗세대가 만들어놨던 그런 세대라서 이게 서로 상이하지만 연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 토대를 받았듯이 우리들이 노력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그 토대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분들은 또 자기 한 만큼 또 젊은 다른 분들이 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큰 흐름이 연결됐다는 거와 서로 다르다는 걸 두 가지로 동시로 생각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젊은 세대들이 특이하고 이상하다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소화하기는 너무 빠르다 뭐 그런 걸 느끼지. 왜냐면 어차피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가 당연히 또 달라야 되는 거고 또 그들은 제대로 누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다만 조금 약간 보편성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성 문제라도 그렇고 체력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면면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단절되는 때는 오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를 반복하는. 그래서 좀 그렇지 않고 좋은 사회, 좋은 교육 현장에는 기본 줄기 뿌리가 잘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색깔 내는 이렇게 잡히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본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연결되면서 각자의 색깔을 가는 게 좀 저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 서울시 교육청도 보면은 한 반에 한 20명 정도잖아요.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인구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민을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한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보면은 교사 전문성 강화하고 학교 시설 고급화하고 그러면서 교육이 전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울시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시 출산율은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랑 출생률 제고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할 수도 있지만 결혼 정년기 젊은 세대를 놓고 왜 결혼을 망설이냐고 질문하면은 첫째나 둘째가 사교육비가 부담이 있어가지고 못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삶이 네. 그 사회적 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거나 굉장히 거칠거나 하게 되면 네. 그 구성원들의 어떤 삶들도 되게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일정 정도 물질적 부를 많이 축적은 했지만 네. 그걸 같이 공유하고 또 네. 다른 여러 가지 그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건강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네. 출생률이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물질적 부와 또 이렇게 어떤 그런 사회적 삶 또 여러 가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같이 네. 잘 뒷받침이 돼서 네. 어쩌면 지금 구성원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이 됐어야 되는데 네. 저도 저희들이 젊었을 때 노력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이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뭔가 자꾸 이게 그 인간적인 가치나 지향 부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약화되는 네. 이런 네.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예. 어쨌든 진짜 굉장히 그 뭐라거나 인간의 따뜻한 그러니까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현재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네. 거기에 따르면 뭐 어쩌면 출생률이 높아지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네. 아 진짜 정말. 그래서 아까도 그 예. 사회자님이 이야기했는데 예. 결국 이제 보상 문제라든지 네. 뭐 이렇게 정말 이거는 기본인데 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게 충분한 안전망 이렇게 토대가 튼튼하지 못하는 게 되게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에 보면은 출생률 높은 그 곳이 보면은 안정된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주라든지 이렇게 좀 안정된 곳은 출생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막 사회 변화가 심하게 되면은 출생률이 좀 낮아지는 동물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가 좀 안정화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저희들이 대학 시절부터 이렇게 사회 민주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60이 되어서 되돌아봤을 때 네. 우리가 노력했던 부분에 긍정성도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사회 변화의 일부분들고 더 안쪽은 그 근본적으로 그 큰 변화를 못 가져온 면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정치 구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삶의 내실 부분들이 굉장히 튼튼해질 수 있는 작은 데서부터 좀 변화되고 개혁되고 굉장히 그 일반 시민들이 그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소박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는 뭐 당연히 이렇게 또 어떤 이렇게 출생률이 당연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우리 농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농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선배님과 같이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 이후에 1학년 끝 마칠 때쯤에 IMF 터졌는데 그 이후에 또 사회적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아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도 그때 막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 막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 신자유주의라든지 뭐 이런 구호와 함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사회를 계속해서 변화오다 보니까 그 전에 사시던 선배님 세대들하고는 조금 젊었을 때 살아온 그 어떤 그 문화 자체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서로 간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고 집값이 올라버리고 해가지고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이라는 건 출산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때가 시점이 있잖아요. 나이가 뭐
40이 넘어가지고 출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쭉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에서 좀 커트를 해서 여기서부터 반등을 시켜줘야만 사회가 유지되겠다는 생각이 좀 했었는데 지금 5천만 명에서 뭐 2060년에는 3천만 명까지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봤거든요. 이렇게까지 줄어들게 되면 저는 뭐 이민으로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한번 네,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